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기획 방법론입니다. 보통 신규 서비스를 기획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뭘 원할까? 이거 괜찮겠지? 이게 보통 A 다음에 B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A에서 B로 가기 전에 무엇을 더 고려하면 좋은지에 대하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프로 나오는 그런 조사의 방식으로는 사실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시어머님께 어머님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 정량적인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드려서 답을 받았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의 마음을 알아내고 고객의 니즈를 알아내는 방법은 정량조사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방법이라야 되겠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진짜 니즈를 받는 방법이다. 근데 왜 그런 진짜 니즈를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뭐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 뭐 당신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저 이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대로 항상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성적으로. 근데 한 15%, 10%, 5%는 가끔 내가 이성이 이제 잠깐 나갔을 때 이렇게 뭔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분리수거를 항상 이렇게 신경 써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밤 껍질과 뭐 계란 껍질과 뭐 음식물은 막 함께 섞여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내는 데 있어서 아이템을 정확하게 인지 못했거나 자꾸 헷갈리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항상 행동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여러분의 와이프 혹은 여자친구, 따님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실 때 한 스푼 떠가지고 이렇게 한 스푼 넣죠. 저희 남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난 어떤 그 주부님은 이제 집에 가서 그런 조사를 해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 이렇게. 근데 분명히 그 전에 FGI를 했을 때는 한 스푼 떠서 딱 정량을 넣는다고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들이붓는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듣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넣으시는 것 같던데 이제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한 스푼만 넣어서는 잘 세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때가 잘 안 빠질 것 같아서 더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압축된 것보다 사람들은 더 넣어서 잘 세탁이 잘 이게 빨래가 된다라는 걸 이제 느끼고 싶은 무음 청소기랑 똑같죠. 사람들이 청소기 너무 시끄러워요 했는데 무음 청소기 만들어졌더니 안 샀잖아요. 너무 조용하니까 얘가 청소가 되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니즈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니즈를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가 아주 압권인데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항상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저희 집에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를 만든 사람은 예를 들어 여러분 욕조를 만든 기획자라고 생각하면 제품 기획자, 욕조를 만든 사람은 여기에 사람들이 물을 받아서 반신욕을 하고 몸을 이렇게 개운하게 이제 리프레시하고 충전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잠도 잘 자고 다음날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욕조 하면. 근데 그건 생각이고 실제로 욕조 안에는 여러분 다라이 아세요? 다라이? 다라이. 또 저기 욕실에서 쓰는 의자, 떼수건, 고무장갑 이런 것들이 욕조 안에 들어가 있죠. 욕조는 수납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의 그런 생각대로 사람들이 항상 쓰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니즈가 있어요. 아, 욕실 안에 수납할 곳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고객의 행태 안에서 찾는 니즈, 그 니즈 안에서 찾는 사업의 기회, 서비스의 기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우리가 아무리 물어봐야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거를 말로 할 수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자기의 경험은 이야기할 수 있고 솔루션의 예는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답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만나는 방식은 보통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조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묻고 답하고 더군다나 설문지에 의거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듣고 작성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걸 대체로 말해요. 내가 잘 아는 걸 말하고, 내가 생각나는 걸 말하고, 일반적인 걸 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뭘 놓칠 수가 있냐면, 놓칠 수 있어요를 보시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건 일단 말 안 해요. 특히 남자분들 담배를 왜 피우세요? 라는 질문을 했다가 다들 담배를 꺼내무시는, 한 15년 전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말로 안 하세요. 습관적인 것도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겠지 설마, 그러고 답을 안 하십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사소한 것도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객을 만나는 방법의 기저에는 고객의 환경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 고객을 초대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건 어떠세요? 저건 어떠세요? 라고 하고 묻는 거는 나는 편한데 그 고객은 일생 중에 단 한 번 있는 경험인 거죠. 근데 그 고객의 환경 안에 제가 들어가는 거는 고객의 일생 중에 단편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경험 속에 들어가기를 이제 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늘 들었던 거는 일부는 저의 경험, 일부는 저의 생각, 이걸 알아야지만, 혹은 이걸 해야지만 정말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기획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 그리고 일부는 아카데믹한 어떤 학문적인 그런 분석 방법이나 아이데이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드렸는데, 사실 요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방법은 답을 묻는 게 아니라 경험을 듣는 것이다. 그 경험을 물을 때에 어떤 게 필요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뭘 하세요? 좋았던 경험이 뭐예요? 그게 왜 좋았나요? 이렇게 경험을 묻는 방법으로 물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경험을, 고객의 마음을 알려면 그 경험을 공감해야 되거든요. 그 공감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들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둘러싼 맥락을 같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는, 아까 마케팅 시리얼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좋은 인사이트는 어디서 나오냐면 컨텍스트를 함께 들었을 때 나오는 거죠. 그 컨텍스트는 예를 들어 심톰이 있을 때 나무 우거지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기저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밑에 있는 동인, 루트 코즈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상만 보지 않고 그 동인을 바라보는 호기심이 이제 여러분들을 좀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앱에 혹은 서비스에 혹은 사업에 가까운 아웃풋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원할까? 이런 걸 만들어야지 라고 A에서 B로 바로 가시기보다는 그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드는 그 서비스를
보고 만지고 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험을 궁금해하는 그런 머리와 마음을 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